여러분의 돈의 맥을 짚다 돈맥TV의 레오입니다. 3년 만에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기존의 방향과 완전히 다른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최근 기사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앞으로 새 정부가 꾸려나갈 향후 집값에 대한 전망, 저 레오와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아래 보이시는 기사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집값 내릴 것 전망이 우세하다. 부동산 지표들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값이 더 빠져도 된다. 하락 안정 시그널을 계속 줄 것이고 이를 내가 해낼 것이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기사도 있고요. 강남의 부동산도 30% 하락 가능하다. 앞으로 1년간 돈 묻어둬야 할 곳은 이런 기사들이 계속 있으면서 요즘에 전체 시장의 흐름은 완전히 하락 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부의 이제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을 포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계속 하락 시그널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한 주 전 우리 88.1보다 1.1% 하락한 87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기준이 100점이고요. 100점 밑으로 내려가면 한마디로 우리가 팔려고 하는, 한마디로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다. 그래서 하락을 표하는 지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권도 예외는 없었다.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구가 속한 강남권은 93.9에서 92.9로 1이 내려왔고요. 수도권으로 확대해보면 아파트 매수세가 3년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완전히 하락세로 돌변했고요. 매매 수급지수도 93에서 이번 주 92.6으로 떨어졌고, 대구는 76.5,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죠. 더 내려갔어요. 75.8로 기록해서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저치라는 말을 듣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집값을 전망하는 또 한국부동산원 외에 KB부동산 가격 전망 지수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제 지난달 92보다 떨어진 78을 보이면서 매매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아예 지표로, 데이터로 우리가 보여지고 있고요. KB부동산 가격 전망 지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매매가의 향후 전망을 조사해 보니까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78로서 굉장히 하락세를 딱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시장 흐름은 지표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주택을 보유해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이제 방향을 잘 잡아야 되겠죠. 또 이와 관련돼서 이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는 상장 리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의 대출 이런 거에 자금을 투여해서 그 대출금에 나오는 배당이나 수익으로 인해서 이 리츠를 운영하는데요. 이 리츠도 굉장히 하락세가 큽니다. 거의 역대 최저치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부동산 전체 시장이 앞으로의 향후의 전망도 어둡고, 최근 거래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래 절벽이나 그 다음에 향후의 전망이 좋지 않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동산 관련 리츠들도 수익이 계속 나지 않는 마이너스 구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 지표들이 다 하락 시장을 완전히 가르치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볼 때 시장의 흐름은 뭐냐? 바로 매수자들의 심리예요.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딱 보면 되는데, 이걸 가장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미분양 지표예요. 미분양이 많이 늘고 있다는 건 그만큼 현재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가격의 집을 지금 이 시점에 집을 사는 게 맞나? 라는 의구심을 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청약 불패로 통하던 서울에서 미분양 물량이 한 달 새 2배나 늘어났다. 서울의 미분양 물량은 688호로 전달 대비 91.1%나 증가했고, 이는 2019년 코로나 딱 이후에 3년 2개월 만에 최대치다. 서울 미분양 단지 중에는 이른바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으로도 미계약을 소진을 못하고 있다. 그렇죠? 무순위 청약으로 그냥 돈만 있으면 집을 준다고 해도 미계약을 소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분양구 관악구 신림동 신림 스카이 아파트와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VT 스타일의 경우에도 각각 8차, 9차에 걸쳐 무순위 청약에 나섰지만 아직도 주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이 시기에는 집을 사면 안 돼. 우리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기에 굳이 집을 먼저 나서서 살 필요는 없으세요. 정말 무주택자인데 내가 자금의 여력이 갑자기 생겨서 집을 사는 건 괜찮지만 지금 영끌을 하거나 무리를 해서 집을 사면 정말 고생을 오래 장기간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건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그럼 향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부동산 하락장 끝나도 V자 반등은 없을 것이다. 이게 전문가들의 주도의 의견이고요. 끝난 뒤에 가파른 반등 랠리는 없다. 제가 봐도 많이 저도 기사도 보고 책도 보지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이 코로나 요거는 이제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정말 전 세계가 한번 놀랐었잖아요. 다시는 어떻게 공항도 막히고 수출길도 막히고 배, 비행기 모든 게 전 세계가 고립이 되면서 그때 유가가 정말 바닥을 쳤었거든요. 땅으로 꽂혔어요. 근데 지금 불과 3년 만에 지금 유가가 최대 금액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앞으로 이런 가파른 반등은 있기가 힘듭니다. 워낙 특이한 경우였고 우리가 이 코로나 때를 생각하고 또 집값도 바로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보면 이종우 IBK 투자증권 센터장 인터뷰면 한국은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부동산 시장은 3, 4년 침체를 겪고 다시 반등할 것으로 좀 보여진다. 폭발적인 상승 랠리는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내용들을 본 것처럼 제가 봤을 때 무주택자들은 시기를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시기를 기다려야 되고 우리 1주택 이상의 투자자 만약에 투자자 관점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지금 집을 조금 정리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지금 가격에 판매를 하는 것도 나중에 보면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니까 지금쯤은 조금씩 정리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시기에는 조금 가격을 낮춰서라도 먼저 파는 사람, 엑시트하는 것이 조금은 더 똑똑한 현명한 투자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택자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잘 살아오셨고 지금도 살아가고 계십니다. 시간의 타이밍만 안 맞았을 뿐 분명히 기회는 오니까요. 우리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앞으로 올 부자의 기회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잘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시그널이 있을 때마다 영상으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